한 여배우의 가방이 쏟아진 사건으로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탄생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여배우는 영국 출신 가수이자 배우 제인 버킨이었습니다. 1984년 초 버킨은 파리발 런던행 에어프랑스 126편에 탑승했습니다. 선반에 넣던 라탄 바구니가 기울며 서류와 화장품이 좌석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옆자리 신사에게 넉넉한 가죽 가방이 필요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신사는 에르메스 CEO 장루이 뒤마였고 그는 즉시 아이디어를 메모했습니다. 뒤마는 기내 봉투에 덮개와 스트랩이 달린 사각 토트를 스케치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그는 공방 장인들에게 새 모델 시제품을 지시했습니다. 석 달 뒤, 견고한 토고 가죽으로 완성된 첫 가방이 버킨 앞에 놓였습니다. 버킨은 서류와 아기 물건까지 전부 들어가네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뒤마는 이 가방을 그녀의 이름을 따 버킨백이라 명명했습니다. 초기 가격은 차량 한 대 값과 비슷했던 2,00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만여 개로 제한돼 매장 앞 대기 명단이 3년까지 길어졌습니다. 1990년대 슈퍼모델들과 헐리우드 스타들이 들고 나오며 상징성은 폭발했습니다. 버킨은 이름 사용료를 전액 유니세프와 난민 구호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악어 가죽 논란이 불거지자 버킨은 에르메스에 윤리적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추적 가능한 농장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문제를 진정시켰습니다. 2017년 히말라야 버키니 경매에서 한화 3억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가방이 금보다 낫다는 밈을 세계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연구자들은 40년간 버킨 중고가가 연평균 8%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닌 기내에서 쏟아진 작은 불편이었습니다. 화장품 얼룩이 럭셔리 스토리텔링의 씨앗이 된 셈이었죠. 뒤마는 빈틈을 포착했고 버킨은 이름을 내주어 이야기에 생명을 더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그날 바구니가 뒤집히지 않았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상상 실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럭셔리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에르메스는 여전히 캘리백에 집중하며 넉넉한 토트 시장을 비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샤넬 그랜드 쇼핑 토트나 루이비통 네버풀이 그 공백을 독식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로고가 큰 토트에 열광했고 에르메스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을지 모릅니다. 대기 명단 신화가 약해지자 중고 프리미엄은 반토막이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셀 플랫폼들은 성장 속도가 늦어져 2024년 거래액이 현재의 절반에 머물렀겠죠. 컬렉터들은 샤넬 U55나 고야드 생루이를 새로운 성배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명품업계는 희소성 전략 대신 TV 광고와 콜라보로 출혈 경쟁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가격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져 2020년대 초 상승률이 3%대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버킨 이름 사용료가 사라져 유니세프는 수십만 유로의 기부금을 놓쳤겠지요. 윤리적 가죽 논의도 늦어져 비건 레더 열풍이 5년쯤 뒤로 밀렸을 것입니다. 힙합 가사와 드라마 속 부의 상징은 버킨 대신 롤렉스나 벤틀리로 대체됐겠죠. 인플루언서들은 버킨 언박싱 대신 샤넬 토트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았을 것입니다. 에르메스 주가는 경쟁사 평균을 밑돌며 투자 매력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공방은 주문 감소로 장인 양성 속도를 늦춰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백을 장악한 경쟁사는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며 수공의 가치를 희석했을 것입니다. 중국 소비층은 더 화려하고 빠르게 오르는 가방을 찾아 헤맸겠죠. 희소성 경제학 사례로 버킨 대신 한정판 스니커즈가 교과서 첫 장을 차지했을지 모릅니다. NBA 강의는 샤넬 대기 명단 모델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버킨 대신 네버풀을 배경으로 럭셔리 브이로그를 촬영했겠지요. 결과적으로 리셀 생태계는 지금보다 작고 투자 열기는 주식 코인에 집중됐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물건에 담긴 이야기보다 로고 크기 경쟁에 더 큰 가치를 두었겠죠. 브랜드들은 스토리 대신 광고 예산으로 주목도를 사려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구니가 뒤집히지 않았다면 럭셔리 생태계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작은 사고 하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명품 지도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구니는 쏟아졌고 버킨백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희소성 장인 정신, 스토리텔링의 결합은 마케팅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대기 명단은 줄 서는 사치 문화를 만들며 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버킨이 촉발한 리셀 열풍은 스니커즈와 시계까지 번져 중고 시장을 폭발시켰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버킨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정 생산과 적시 인상을 전략화했습니다.
윤리적 공급 압박은 가죽 산업 전반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킨의 기부금은 수천 명 아동에게 예방접종과 교과서를 제공했습니다. 패션학 교재는 버킨 사례를 작은 불편이 만든 거대 가치로 요약해 가르칩니다. 가방 하나가 산업 패러다임과 소비 심리를 동시에 바꾼 드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모든 럭셔리 신상품에 스토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버킨은 기능보다 서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SNS 시대, 이 서사는 밈과 해시태그로 증폭돼 소비 코드를 바꾸었습니다. 브랜드들은 사소한 사건을 발굴해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와 소속감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자제품 리미티드 에디션과 NFT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파괴적 혁신 뒤에는 복잡한 전략보다 작은 단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우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을 관찰하고 즉시 기록한 뒤마의 기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사용료를 기부한 버킨의 태도는 이야기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럭셔리 시장의 상징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가방 하나가 자산, 예술, 기부세 영역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소비자는 투자 겸 표현이라는 새로운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업계는 여전히 제2의 버킨을 만들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서사는 재현이 아니라 우연과 맥락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불편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트 한 페이지 메모가 다음 버킨 스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엎질러진 커피 한 잔이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우연을 포착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버킨의 교훈은 우연이 아니라 관찰이 혁신을 만든다로 요약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은 숨은 기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버킨이 바구니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가방을 기억했을까요? 만약 뒤마가 봉투 대신 잡지를 읽었다면 에르메스는 오늘처럼 빛났을까요? 만약 이름 사용료를 기부하지 않았다면 버킨백의 이미지는 달라졌을까요?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지만 상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습이 됩니다. 다음 작은 사건이 다가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실수가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일상도 럭셔리 스토리의 시발점이 될지 모릅니다. 버킨백이 명품 경제 지도를 바꾼 것처럼 작은 관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사소한 불편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가방 쏟아짐이 럭셔리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면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당신의 알고리즘은 바뀌겠죠.